중국 축구가 또 무너졌습니다. 황금 세대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U-17 대표팀.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팀을 맡았던 일본인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가 직접 중국 축구의 민낯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들의 정신력 부족은 물론이고 중국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까지 통렬하게 비판했는데요. 과연 이 안에 감춰진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이번 U-17 대표팀을 이끌었던 일본 출신 우에무라 게니치 감독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결국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 그냥 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려 20년 만에 황금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던 팀입니다. U-16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이었고 조직력과 경험 면에서 그 어떤 팀보다 탄탄하다고 평가받았죠.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무난할 거란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1승 2패, 조 3위. 그대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꿈꾸던 월드컵 무대는 결국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팀이 무려 14개월 동안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단기 소집이 아니라 1년 넘게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해온 팀이었고 예선전과 다양한 대회를 통해 조직력도 다듬어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탈락을 두고 참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팀은 왜 무너졌을까요?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에무라 감독은 경질 이후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폭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팀과의 실전 경기가 너무 부족했다. 선수들의 몸 상태도 기대만큼 끌어올릴 수 없었다. 즉, 실전에 가까운 고강도 훈련과 실전 감각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회는 눈앞인데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코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중국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패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실패,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에무라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직후 중국 선수 6명이 페널티킥을 두고 서로 차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대회, 그것도 월드컵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페널티킥 하나를 두고 6명이 싸운다는 건 기술이나 전술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 부재, 팀워크 붕괴, 경기 집중력 완전 실종.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전술 이전에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감독은 끝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구 외적인 부분까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은 단순히 선수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유소년 축구 전체가 정신력 훈련, 인성 교육, 위기 상황 대처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죠. 중국이 말하는 황금 세대가 왜 유난히 쉽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엔 이렇게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과의 차이입니다. 한국 유소년 대표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럽 강팀들과의 친선 경기를 꾸준히 경험하면서 실전 감각을 자연스럽게 쌓아갑니다. 훈련 방식도 단순한 기술 훈련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정신력, 그리고 팀워크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더십 문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앞장서고 다른 선수들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대표팀 전 연령대에 고루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한두 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경험과 교육을 통해 체득한 문화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기가 안 풀릴 때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분위기, 개인이 뭔가 해보려다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조직력보다 개인기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유소년 대회 중 하나인 툴롱 토너먼트 같은 곳에도 중국은 거의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국제 경험 부족 위기 대처, 실패 결국 경기력 붕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더 깊고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한국은 위기를 경험으로 삼아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를 마주할 준비조차 안 된 채 현장에서 허둥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차이는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서 축구 문화 전반에 걸친 철학과 시스템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탈락에 분노한 팬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데요. 정치가 축구를 망친다. 전국체전을 위해 세계 대회를 포기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은 없다. 이처럼 감정이 담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별표 패배를 두려워하는 문화 별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실패를 숨기고 도전을 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중국 축구를 만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어쩌면 중국 축구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이유. 기술 이전의 정신과 태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걸 팬들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에무라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패배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중국 축구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죠. 실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고 선수들은 위기 속에서 흔들렸으며 축구 행정은 체계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축구 역시 아직 완벽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위기 때일수록 하나로 뭉칠 줄 아는 힘, 집단의 응집력과 정신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개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태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강팀이 되는 법이죠. 이번 영상이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